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0일 마감 후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두 개만 보겠습니다. 경제 기사인데요. 같은 경기의 다른 해석, 파월 경제적 비극 예상, 그 다음에 IMF 총재는 예상보다 덜 끔찍.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제롬 파월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데 경제적 비극이 예상된다. 더 지원해라. 이런 거고요. 이 게오르기에바라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이제 예상보다 덜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라는 기본 전제는 같다. 그리고 이제 IMF 총재는 2, 3분기는 예상보다 약간 더 좋았다며 세계 경제가 애초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애초 우려만큼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낙관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IMF 총재는 이제 위험은 여전히 크고 앞으로의 등산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덮여 있다며 향후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월 의장은 최근 적극적으로 공개 발언을 내놓으며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역설. 연방정부의 재정 정책 없이는 경기 부양은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재정과 통화 정책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중앙은행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상황, 경제를 보고도.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미 3분기 GDP 성장률 수치에 속지 마라 해갖고 실제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32.9%까지 떨어졌지만 예상치는 28.9%였다. 이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GDP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졌죠. 3분기에 결과적으로. 이런 표가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 하나의 내용을 갖고도 생각이 다르죠. 경제도 역시 그렇고 금융을 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사를 보고 또 하나 또 보죠. 네, 요 기사는 이제 최악의 코로나 경제 타격에도 미국민 신용도는 최고.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도. 근데 신용도는 최고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요약을 해놨죠. 미 소비자 신용도는 2025년 이래 최고 수준, 대출금 상환 유예 등 대규모 부양책 덕분 착시 효과에 은행들 문턱 높아지자 역차별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착시 효과예요. 대출금 상환 유예 등 대규모 이 돈을 쏴준 거 이것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표만 보면 안 되는 게 신용도가 이제 미국민들의 신용도는 엄청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게 결국은 이런 빚 쏴준 것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사망자가 감염증 환자 미국이 8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22만 명이 육박해 세계 1위. 당연히 경제는 당연히 무너져. 4월 실업률이 한때 14%까지 치솟기도 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빚을 갚지 못하는 시민도 부지기수다. 최악 아닙니까? 하지만 이 기간 미국인들의 신용도는 되게 높아졌다. 어찌된 일인가? 높아졌어야 되죠. 가계 신용평 점수를 추적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이랍니다. 예. 그래서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양호하다. 이게
현실과 도표, 그, 그 사이의 괴리라고 봐야죠, 이건요. 보시면, 이 비밀은 미 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경기 부양에 있다.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광범위한 대출금 상한 유예 등 양적 완화 조치, 개인 신용 보고서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양적 완화 조치로. 가령 정부는 경기 부양 패키지법을 내놓으며 학자금 대출 상한을 미루고, 은행들은 대출 납입 유예를 허용. 여기에 전론은 실현되는 속에 신용카드 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카드 부채도 덩달아 줄어들자 역설적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올랐다는 설명이다. 이 착시효과, 액면 그대로 믿는 기관은 드물다. 이런 거를 착시효과로 보는 거죠. 실제 신용평가업체 트랜스유니언 연구국에 따르면 3월, 5월 미국 내 연체 대출 계좌는 1억 개가 넘는다. 1억 개가 넘어요. 신규 대출 실업수당도 90만 건에 육박.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완전 해고된 영구 실업자 수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은 최악인데, 이거를 돈을 싸줘갖고 인위적으로 유예, 모든 포인트는 유예에 나오죠, 유예. 유예를 시킴으로써 지표를 깔끔하게 해줘서 이거를 받아 쓰는 이제 언론에서는 아까 같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죠. 예. 수치를 봤을 때는 좋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좋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미국도 좋고 다 좋고. 근데 현실은 이런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걸 좋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양면의 시각이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양면의 시각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면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죠.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근데 이런 전제 조건은 그 전제 조건이 뭐가 있죠? 뭐 코로나가 안정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계속 쌓아줘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계속 쌓아주고 또 뭐가 있죠? 유예를 해줘야 돼요. 유예. 지금 연체율 증가 우리나라도 난리인데 다 원리금 연체율 다 유예해줬죠? 유예를 해준다는 거죠. 유예. 그러면 자본주의에서요. 이렇게 그냥 일도 안 하고 유예만 해주는 이러한 정권이나 이러한 그런 기간이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지속? 예? 그럼 맨날 일 안 하고 그냥 빚으로 돈만 찍어내면서 세계 경제를 계속 이렇게 상향시킨다? 이거는 현재 엄청난 폭탄을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이렇게 키워서 한마디로 한 이만하게 만든 거예요. 요만한 조그만 폭탄이었던 거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 이게 터지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게 언제 오냐? 그래서 자꾸 위기설이니 폭락설이니 이런 게 나오죠. 위기설, 3월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애들도 지금 트럼프나 뭐 누가 돼도 똑같아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다 조작이에요, 조작. 유예시키고 조작시키고 자기 당선된 다음에 뭐죠? 조작을 하는 거죠, 사기죠, 사기 결국. 사기예요, 사기. 어차피 사기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같이 뭐든지 유예해주겠다. 지표만 깨끗이 하자. 그래서 지금 조작이 들어간 다음에 또 사기가 들어가고. 사기꾼 공화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어디 자영업자 하시는 분한테 가서
요즘 경기 어때 하니까 매출은 줄었다고 그래요. 매출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 중인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부자라는 논리를 얘기를 해줘요. 뉴스에서 나왔대요. 그것도 유명하신 분들이 우리나라는 계속 그렇게 저 지원금을 100번 이상 막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계속 찍어도 우리나라 부자기 때문에 재정이 안정적이라서 이런 거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은 걸 느끼면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돈을 벌어놓은 게 많다. 부자다. 그래서 계속 지원금 이런 걸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면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뭐 계속 집에서 이렇게 쉬는 사람이 많고 주위에도 보면 많은데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이 계속 그렇게 돈을 찍어내고 돈을 어떻게 빌려와서 계속 이렇게 풀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뭔가 현실을 인정하면서 폭락하기 시작하겠죠. 예, 이렇게 핵폭탄이 이제 터지겠죠. 이게 터지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시황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제 수요일 날도 보면서 주가가 빠질 때 수요일 날 빠졌으면 약간 좀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빠지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면은 종가에 좀 이런 식으로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주가를 잡아줘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월봉을 봤는데 이 일정 박스권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이유는 뭐겠죠? 이 박스권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유가? 이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런, 어웨이,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더 잡아두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잘하면 어, 10월도 그때도 이렇게 완만하게 빠질 수가 있지만 지금 이 분위기면 거의 완만해서 빠지지도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도 빠지긴 빠져도 뭐 이렇게 팍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좋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 뭐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조작을 해주겠다면 더 남아서 수익을 챙겨야죠. 개별주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봅니다. 좋은 시그널. 뭔가 의지가 있어요. 좋은 시그널로 봅니다. 좋은 시그널. 좋은 시그널이에요. 잡아주겠다 이거죠. 종합지수는. 그 대신 이제 개별주가 빠지는 건 엄청 빠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잡아준다면 그래 그럼 나 역시도 그러면 그 칼춤위에서 춤을 추겠다. 좀 위험해도 이렇게 계속 안 빠지게 이렇게 조금씩만 빠지게 하고 이렇게 잡아준다면 좋다 이거지. 종합지수를 이렇게 잡아준다면 여기서 계속 개별주로 먹으면 돼요. 예. 그래서 10월달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국가에서 잡아주는구나. 아직까지는 폭락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10월달. 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다 보면 10월달도 다 가요. 그러다 보면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앞으로 빠져봤자 뭐 코스피 같은 경우 2300에서 2200을 안 갈 수도 있겠죠. 예, 2300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예. 뭐이 정도 빠진 거는 얼마 빠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어쨌든 주가를 이렇게 잡아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조작을 하든 어쨌든 간에 유예를 시키고 해서 지표가 나빠지지 않으면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요일도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잡아주더라고요. 잡아주고 계속 조금 빠질만 하면 잡아주고 오늘 같은 경우 올렸으면 내일은 또 조금 빼겠죠. 그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드는 거예요. 박스권을 만드는데 그 박스권 밴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현재는 박스권인데 한 여기서 한 요만큼씩 왔다 갔다 하자 이거죠. 박스권을 만들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신용을 안 잃죠. 예, 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상황에서는 이 박스권일 때는 같이 여기서 이제 수익을 챙기면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대창입니다. 당분간 국가에서 박스권을 조작을 해주겠다면 그 박스권 상황에서 구간에서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 대창 한번 보시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근데 이제 오늘 1일 거래를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비철금속 뭐 구리나 뭐 이런 거 납부통 뭐 이런 그 테마 비슷한 얘기가 돌면서 이렇게 한번 떴죠. 네. 그러면은 대창을 제가 왜 이게 시세를 줄 거냐 했냐면요. 거의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이 안에서 이렇게 요 가격 뭐 요 가격하고 뭐 요 가격대에서 거의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이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하향시켜서 이제 이 가격대에서 계속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변화를 줬냐면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좀 각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추세를 급하게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날의 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날의 봉이, 제가 그랬죠. 이 봉이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걸 치어 올렸죠. 그럼 이 추세가 일봉상에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한번 좀 더 다른 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도 보시면은, 포인트는 딱 그거예요. 여기 저항선이 없죠? 저항선이 없어요. 예. 한번 월봉을 볼까요? 월봉 역시도 여기 저항선이 없죠? 저항선이 여기 없어요. 저항선이. 일봉 역시도 저항선이 없죠? 그래서 이 주식은 현재 올리는 놈 마음대로 올려요. 올리는 놈 마음대로 올리는데 1차 저항선은 딱 보이죠? 요거. 2차 저항선은 요거죠. 요걸 뚫으면 아주 시원하게 갑니다. 이런 주식이 무섭죠. 원래 이 주식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었죠. 이렇게 수렴하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죠. 이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큼 올리냐에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박스권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여기서 수많은 매집이 이루어졌겠죠. 매집이 일어났죠. 여기서 매집이 일어났습니다. 그 매집에 의해서 올리는데 과연 이 올리는 거를 뭐 요만큼 올리고 끝날까요? 요만큼 올리고 끝날까요? 네. 물론 다달이 나눠서 올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또 머리가 쥐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렸다가 또 5일선이 안 쫓아오니까 또 이렇게 뺐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면 아주 쥐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가 있죠? 파워넷 파워넷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저분하게 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기왕 올릴 거면 좀 이번 달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세를 주면은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에 쭉 이렇게 길게 빼지는 못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창은 지루한 게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면 이제 이 선 안에서 나가야죠.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서 자기가 원하면 나가야죠. 저 역시도 들어갔겠죠? 저도 낮은 가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저도. 1180원. 어제 제가 들어간 가격이 1180원. 낮은 가격도 아니에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 가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마 여기 1차 아니면 2차에 팔겠죠. 그건 제 마음이죠. 어쨌든 수익이 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세가 거래량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그냥 끝날 시세는 아니죠. 일봉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이게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기관과의 싸움이고 자신의 이 배포, 재량껏 드세요. 재량껏. 예, 자신의 밥그릇만큼 드시면 돼요. 대창이었습니다. 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건 1차, 2차 저항. 예. 그 이상을 갈 수도 있고요. 예. 대창이었습니다. 네, 포인트만 찍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원풍물산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모든 포인트는 주봉에 있다. 주봉상의 요 가격 있죠? 요 가격. 여기 5일선 닿는 요 부분.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요 부분을 찍은 다음에 턴을 할 거예요. 턴. 어떤 식의 턴이냐? 이렇게 유턴. 유턴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원풍물산이었습니다. 주봉을 잘 보세요. 네. 대성엘텍입니다. 지금 매각이 안 되면서 차트가 계속 안 좋죠. 네,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저는 뭐 이거를 나쁜 시그널로는 안 봐요. 여기서 어차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돌리는데 이렇게 조금 더 횡보하면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고점 위에 갔을 때가 이제 14일 정도, 14일에 항상 발표를 하죠. 네, 14일 정도이기 때문에 요번 11월 달에는 뭐 뭔가 해야 되겠죠. 안 하면 자기들도 엄청 손해보죠. 900원대 이제 그 외국계가 들어와서 뭐 스틱인지 뭔지 뭐 하여튼 뭐 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뭐 이걸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면 뭐 지네 손해보는 거죠.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주식도. 대성 엘텍이었습니다. 이제 턴을 할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어제 참 모습이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주봉상에선 이제 지지 라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듯 하더니 또 눌렀죠. 예, 내일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스마트였습니다. 네, 미래 ING입니다. 미래 ING도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네요. 그냥 이건 뭐 더 볼 게 없어요.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죠. 거래량이 수요일 날 아침에 좀 들어와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은 도깨비 주식처럼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빡 펴주고 또 뭐 이렇게 내렸다가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식의 차트를 그릴 확률이 높아요. 미래 IND였습니다. 네, i3 시스템입니다. 어제의 상승에 대한 조정 그런 걸로 보십시오. 내일도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조정이 오면은 뭐 한 요 정도 선까지 예상합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죠. 내일까지 뺄 수 있어요, 특성상. 근데 금요일쯤엔 다시 이렇게 내일 뺐다가 금요일쯤엔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 좀 모양을 조금 만들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끝나진 않고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주봉상에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한 대가리를 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i3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다날입니다. 다날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렴하면서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수렴 후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만 예상하시면 돼요. 수렴 후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올지만 예상하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좀 있으면 수렴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정하겠죠. 네, 기다려보죠. 네, 다날이었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보시면 주봉상에서 아직 요거를 안 찍어서 요거를 찍으러 가는 것 같아요. 5일선을. 네, 그래서 내일도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주식도 특이한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유턴을 해요. 유턴. 그래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주식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 월봉상에 나와 있는 이 박스권 상단을 뚫을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요것만 상단만 뚫어주면 큰 시세를 줍니다. 밑에서 많이 흔든 만큼 뚫으면은 많이 가요. 그렇습니다.
쉽게 갈 수 있겠죠? 예, 옴니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한국 큐빅입니다. 1번 보시고, 역시 모든 주식들이 지금 지수와 맞물려서 주봉도 그렇고 보시면은 1번을 보시면 다 여기 끝에서 이제 수렴 구간에서 끝에서 이제 수렴 중이라고 봐야죠. 엄밀히 따지면. 다 이렇죠. 돌리는 주식은 다 이래요. 그 다날도 그렇죠. 예, 얘도 그렇죠. 보면 다 여기서 이제 뭔가 며칠 후에 방향성을 정하겠죠. 이렇게 갈지 방향성을 정할 것 같습니다. 한국 큐빅이었습니다. 피델릭스 이제 반도체 업체인데요. 가격이 저렴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그래도 반등을 줬어요. 예, 반등을 줬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죠. 예, 의미 있는 흐름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게 이제 파동상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파동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단을 향해서 여기서 이제 꺾이면 이렇게 상단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오늘 업종들이 좀 이등주들도 시세를 줬어요. 그래서 피델릭스도 요 구간에서 좀 돌리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돌리면은 이런 주식들은 이런 구간이 한 번씩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힘이 모이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이렇게 쭉 가는. 예, 그러면 그냥 그때 한 번 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털면은 뭐 우선은 일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급등 다음에는 그 다음날 여기서 털어야죠. 여기서 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피델릭스였고요. 오늘 AD 칩스가 거래량도 늘면서 수급이 들어왔죠. 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이 좀 들어왔죠. 예. 그러면서 오늘 조금 차트가 좋아졌습니다. 주봉 봐도. 주봉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찍으러 가겠죠. 여기까지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예상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양을 봐야죠. 이제 뚫어야 될 때는 이제 첩첩산경이죠. 첩첩산중인데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비메모리 부분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추세를 주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가주기 때문에 보시라는 거죠. 반도체 업체 중에. 그래서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죠. 이 정도는 나오겠죠, 이 정도. 이 정도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델릭스하고 AD칩스가 오늘 좀 반응이 있었어요. 요거 찍으러 요번 달에는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요 구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요 구간까지. 요렇게, 요 구간까지는 가겠죠? 요 구간. 요 구간에 가면 그걸 굉장히 많이 먹는 겁니다. 월봉상. AD칩스 한번 잘 보세요. 네, 금방 갑니다. 대창처럼 한번 움직이면 이런 주식도 2차 스캔 금방 가거든요. 네, AD 칩스였습니다. 네, 대한그린 파워죠. 네, 대한그린 파워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조정이 심했죠. 네, 조정이 이렇게 심했어요. 근데 종가에 거의 다 잡았죠. 이런 주식이 좋아요. 이렇게 흘러내린 거를 다 잡아주는 주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종가에는 일봉하고 주봉을 보십시오. 일봉을 보시면 오늘 여기를 찍음으로써 이제 조정을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요 꼬리 부분을 내일 더 채울 수 있어요. 요 꼬리 부분. 내일은 또 빠질 수가 있겠죠. 빠지거나 밑에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해서 양봉이 되겠죠. 하여튼 내일은 좀 이 꼬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채운 후에는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 이 구간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 예, 이 구간이 이제 이렇게 하루 만에 나왔는데 내일 또 빠질 것 같아요. 내일 또 이 구간이 나오면, 내일 또 이 구간이 나온다면은, 이제 이 구간을 채운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상승해서 간다. 대한그린 파워도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뭐 20%대 이상,
아니면 상한가 한 방 나올 때까지는 시세가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다. 우상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또 여기 또 해상 발전이죠. 해상 태양력 발전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태양력 발전 중에는 좀 낫습니다. 해상이기 때문에. 대한그린파이어였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고가에 시작했다가 쭉 빠졌죠. 테슬라가 뭐 완전 자율주행을 뭐 시범을 보여준다나 뭐나 오늘 미국에서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러면서 고점에 다 터네요. 예, 희한합니다. 한번 이제 일봉, 주봉, 월봉 보시면 월봉상에는 월봉상에는 아직도 이 5일선 쪽을 채울 여력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죠. 예. 하지만 이제 주봉을 보시면 5일선에 딱 닿죠. 예, 주봉. 일봉을 보면 이제 밀렸죠, 여기서. 예.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시점이네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까딱하면 이렇게 더 밀릴 확률도 참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무상증자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되면 엄청 땡큐인 가격이죠. 땡큐인 가격이죠. 따따블이 되니까. 그래서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자율주행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일 반전.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세를 지금 이렇게 계속 지나가죠. 추세를 하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꾸 포지션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시세가 어떻게 보면 이때가 끝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차트가 그렇게 그려지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예, JW 신약입니다. 역시 큰 흐름 없죠? 네, 큰 흐름 없어요. 큰 흐름 없습니다. 이거는 뭐 11월, 12월을 보고 지금 뭐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JW 신약은 뭐 특별히 할 얘기 없어요. 지금은 저가인데 신약 개발이 만약에 간암 치료제가 크로아젠, JW 크로아젠이 제대로 자회사가 개발한다면 대박이고 아니면 뭐 다시 흘러내리면서 쪽박이죠. 그렇습니다. 예, JW 신약입니다. 예, 신신제약이 되려 차트가 좋죠. 그래서 일봉을 보셔도 그렇고 주봉을 보셔도 그렇고 월봉을 보셔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좋아요. 그래서 신신제약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까지 해서 이 구간만 먹어도 괜찮죠? 예, 이 구간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신신제약은 뭐 신신제약도 수렴 중이긴 한데 어쨌든 이 구간 정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1차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죠. 물론 이걸 올린 다음에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간다면 좋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신제약이었습니다. 네,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이 힘을 모으고 있죠? 네,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이수화학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랄까 여기 5일선 위에 있으니까 내일은 상승할 확률이 좀 높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수화학이 요번 달에 요번 달에 그때도 월봉상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이 정도 가격 대충 뭐 한 이 정도 가격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괜찮습니다. 거래량도 요번 달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수화학이 괜찮아요. 한번 매수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화학이었습니다. 네, 파워넷입니다. 파워넷이 이제 누가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 월봉이죠?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났어요. 월봉상 보시면, 여기 이제 조정이 이제 거의 5일선까지 찍는데, 이 상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이게 유턴을 해서, 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정확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 달 이제 상승만 남은 것 같아요, 이번 달. 파워넷은 이번 달에 상승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파워넷. 긍정적으로. 많이 흔들어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파워넷이었습니다. 네, 인콘입니다. 인콘이 오늘 유난히 많이 빠졌어요. 좀 많이 빠졌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무리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잡냐인데, 뭐 이러다 보면 이렇게 가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조금 더 지켜보죠. 더 여기서 또 이렇게 밀리는 확률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인컨이었습니다. 네, UTI입니다. 예, 점눈유리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요. 이거는 뭐야,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뭔가 내부적으로 계약들이 잘 안 되나 봐요. 차트상 봤을 때 좀 안 좋긴 하네요. 대충 정확해도 좀 안 좋은 차트인데 아하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네, 그렇네요.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면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업황이 이렇게 안 좋나요? 한번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UTI 갖고 계시면.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죠. 근데 패턴이 여기서 꺾였다고 봐야 되네요. 이렇게 길게 쭉 빠질 확률이 높은데요. 조금 안 좋게 차트가 가고 있어요. UTI는 한번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UTI였습니다. 원풍입니다. 원풍이 조금씩 계속 올려요. 아주. 보시면 차트도. 그렇죠? 계속 조금씩 올리죠. 아주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올리고 있네요. 한번 주봉을 봐도 그렇고 월봉을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한번 이걸 체크해 보시면 월봉도 위에 매물이 없죠. 예? 주봉도 보시면 위에 매물이 없죠. 위에 매물이 없어요. 위에 매물이 없죠. 저항선들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한번 이제 일봉을 보세요. 일봉도 보면 어느 순간 다 뚫어놨죠. 다 뚫어놔서 위에 이렇게 저항선들이 이렇게 가는 게 없어요. 이제 쉽게 이렇게 뚫을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게 하네요. 거래량은 없지만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원품 같은 주식이 뭔가 좀 있나 봐요. 살살살 매수세가 들어온다. 살살살살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살살살살 매수세가 들어온다. 한번 갈 수도 있겠죠.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광전자가 시세를 줘서 한번 오늘 상한가 가는 줄 알았거든요. 상한가는 못 가고요. 왜 이렇게 시세를 줬나 한번 보죠. 이 갭이 생기면서 이렇게 뛰어버렸네요. 갭이 뭔가 좋은 호재가 있나 봐요. 거래량도 엄청난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흐를까요? 이럴 경우 대충 어떻게 흐를까요? 갭이 떠서 이렇게 흘렀는데 월봉상 봐도 조금 위로 여력이 보이죠? 위로 여력이 보여요.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죠, 위로. 위로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 한번 일봉을 볼까요, 일봉? 일봉을 봤을 때, 이 갭이 뜨면서 급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점을 뚫어줬네요. 이 고점을 못 뚫고 있었는데, 이 고점을 뚫었어요. 뚫었다가 빠졌죠? 뚫었다 빠졌어요. 이럴 경우에, 주식은 이제 이럴 경우 리턴을 하죠, 리턴. 제 예상에는 이제 내일은 이제 이렇게 한번 빠져서 5일선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턴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거래량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뭔가 큰 호재가 있나 봐요. 이런 거는
이 5일선에서 한번 잡아볼 만해요. 이 5일선에 오면은 한번 잡아볼 만합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는데 내일 올 확률이 높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리턴해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보죠. 여기서 5일선에서 광전자였습니다. 뭔가 호재가 있나 봐요. 네, 5일선에서 한번 매수 도전해 보십시오. 예, KMH입니다. KMH가 오늘 조금 좋았어요. 수급도 이렇게 보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수급이. 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일봉을 보시고, 주봉을 보시고, 월봉을 보시고, 월봉을 봤을 때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월봉을 봤을 땐 끝난 것 같아요. 예,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주봉. 일봉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뭔가 더 이렇게 갔다가 빠져도 한번 그럴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단타로 한번 단타 구간이 한번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 네, 그러고 나면 조심해야죠. 예. 그러니까 단타 하루짜리 단타로 가능할 것 같아요. 단타 정도.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 팔고 튀어야죠. 예. 경환권 분쟁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니 시세를 많이 줬네요. 예. 이제 단타 슈팅 한번 기다리면 되겠죠. 슈팅이 나온다면 사서 여기서 팔고 튀면 돼요. KMH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개미들의 대량 탈출을 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 편하게 이렇게 약간씩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개별주에서 좀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금화도 좀씩 해야 되겠지만 잡아주네요. 예, 잡아줘요. 조작을 해준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러면 그 조작에 맞게끔 우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먹고 나가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안불안하면서 크게 빼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것도 그냥 약간 강심장을 갖고 즐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수요일 날 액션이 좀 중요했어요. 수요일 날 액션이 전체 장에서 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튼 잘 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